텍스트 1시트로 갈게요. 텍스트 1시트. 페이지 104. 그리고 3번.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했던 내용인데 그때 실습을 제가 바로 같이 안 했어.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한 3분? 한 3, 4분 드릴게요. 일단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복습 좀 하셔야 되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수시경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기억이 한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자, 친절한 표현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표현은 라이트죠. 오른쪽부터. 텍스트 원본 데이터 제품 코드, 상대 참조, 콤마, 추출할 글자 수 1개. 일단 이게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절차가 뭐였습니까? M인지 W인지 물어보면 되는데 표시해야 될 게 남성용 표시, 여성용 표시, 아웃도어 표시 세 가지 종류죠. 그다음에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M이라고 물어보죠. 맞다, 틀리다, true, false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true일 때 남성용 표시죠. 요 상이 맞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그러면 if 함수. 조건, 만족한다면 남성용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는데 아직도 원래 이 자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기는 한 개의 값을 나타내야 되는데 두 개의 값을 더 표시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if 함수를 한 번 더 작성하셔야 저 두 가지 값을 처리해 줄 수 있다. if 바로 열고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 앞에 있어요. 저 식이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라는 식이 앞에 보이세요? 아직도 안 보이세요? 복사 붙여넣기. 얼마만큼 복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커서 위치 붙여넣기. 그래서 다시 O라고 물어보면, W라고 물어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요걸 만족하면 여성용. 자,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들 방금 라이트 함수 처음에 작성하고 제가 자동 채우고 있어서 화면상에 나타난 값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기억하세요? M, W, O 세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if 함수에서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M 물어보셨죠? W 물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O만 남아있죠. 근데 O를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엑셀에서는. if 함수에서는. 그냥 그 외에 나머지라고 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건 그 외에 나머지라고 해석한다고요. 문제에서 표기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외에는 아웃도어라고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if 함수 두 번째 겠죠? if 그럼 가로 두 번 닫아 주셔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if를 여러 번 적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 2번 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 2에서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 문자열을 추출하여 닉네임으로 표시하시오. 같이 읽어보셨어요? 데이터 확인도 해보셨어요? 그리고 내용 파악하셨어요? 자, 그럼 닉네임에 어떤 내용만 나와야 된다고요? 골뱅이 앞에까지 우리가 일명 말하는 아이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그래서 미드와 서치 함수 사용. 자, 미드 함수는 아실 것 같은데 서치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오케이. 위치 값을 표시해주는. 자, 화면 봅니다. 잠깐만요. 화면 봅니다. 이게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실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서치와 파인드 같이 설명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이제? 어,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가 대문자 A가 몇 번째입니까? 소문자 A가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IM보이에서. 그때 대소문자 구분에 찾는 건 파인드 함수고 대소문자 구분 없이 그냥 단순히 A를 찾겠다는 함수가 서치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그 정도는 이제 기억이 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자, 이메일에서 아이디를 뽑아야 되니까 왼쪽부터 뽑으면 되겠네요. 레프트 함수 쓰면 되죠.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안 됩니다. 왜? 이 문제는 미드 함수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드. 자, 그러면 자, 텍스트 원본 문자 이메일 여기서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뽑으면 레프트의 의미를 가진다고요, 미드가? 첫 번째부터, 콤마. 몇 개까지 뽑을 겁니까? 그걸 이제 식으로 표시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첫 번째 거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이메일에서는 몇 번째 자리까지 뽑아야 된다고요? 여섯 번째까지 뽑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6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6을 입력하면 6은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정해져 있는 값 6으로 표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수학에서 상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6이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적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되죠? 그러면
그러면 이건 그때그때만, 자, 여기는 몇 개? 6개 뽑아야 돼, 추출할 글자 수가. 여기는 7개, 여기는 7개, 여기는 5개, 여기는 4개를 뽑아야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추출할 글자 수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이건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없다고요. 변수 개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식을 미드라는 함수를 적기 이전에 알고 있는 값은 있어요? 알고 있는 값이 뭐가 알고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골뱅이가 몇 번째 있는지는 다 알고 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치 함수 때문에. 서치 함수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저보고 만약에 똑같은 질문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사람 만나면 저도 고민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근데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서치 함수 때문에 골뱅이의 위치값 C 얼마죠? 이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7번째 있습니다. 8번째 있습니다. 8번째 있습니다. 5번째 있습니다. 6번째 있습니다. 5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변수라고 하는 모르는 저 변수라는 저 정보는 추출할 글자 수라는 녀석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계산하면 된다고요? 골뱅이의 위치값의 영향을 받아서 계산하면 된다고. 왜? 그 값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골뱅이의 위치값 찾겠다. 무슨 함수? search. within text 뭘 찾을 거라고요? 찾을 텍스트. 골뱅이 at, 콤마. within text. 특정 문자 안. 원본 문자.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는 1.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치라는 이런, 서치에 이런 생략도 가능합니다. 여기 대괄호 보이시죠?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1일 때 생략 가능. 서치 넘버에 보면 시작 문제. 이거는 뭐 레프트도 마찬가지, 라이트도 마찬가지, 미드도 마찬가지, 서치도 마찬가지, 파인드도 마찬가지. 그렇다 여기.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엔터 딱 치면 모르는 값은 딱 정해져야 되거든요. 엔터 치면 이 값이 얼마로 정해진다고 지금 현재? 7, 7. 이게 딱 계산이 되면 이게 7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 딱 닫아버리면 맞아요. 빼볼까요? 그럼 여기 오면 골뱅이 위치가 8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개까지, 미드 입장에서 8개까지 뽑는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8개까지 뽑는다는 이야기고, 여기가 6개까지 뽑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쭉 보니까 무슨 규칙이 보입니까? 하나를 더 뽑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값에서 우리 생각대로 넘어가려면 수정. 아, 골뱅이 위치 값에서 하나를 덜 뽑아줘야만 이 값에서 하나를 덜 뽑아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는구나. 이게 크말 2급에서는 난이도가 상인데요. 크말 1급에 넘어가면 한 중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그거는 똑같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이런 식의 내용은. 규칙성을 찾아낸다는 내용. 그다음 논리 2시트로 갈게요. 어제 115페이지. 자, 1번 문제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세요. 115페이지. 문제를 잘 읽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니까. 여기 모르는 함수 있어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if er라는 함수를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 한 번도 처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그냥.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1 곱하기 가, 응? 1 곱하기 가, 1 곱하기 가. 기억나세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했죠. 샵 밸류로 가는 오류 메시지. 그래서 그렇게 두면 되게 보기 싫으니까 샵 뭐뭐라고 보기 싫으니까 오류 메시지 상태 두면 누가 보고서를 올릴 때 누가 물어볼 거라 그랬잖아요. 결제해 줄 사람이. 그래서 오류일 때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 뭡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처리를 해줍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주말에 너무 휴가를 너무 신나게 노신 거 아니에요? 예, 집중들 못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네요. 음? 일단 관리들,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 등수부터 구해야 되겠죠. 등수가 1일 때 대상,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4일 때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문자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 문제는 등수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등수 구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랭크.eq. 랭크가 아닙니다, 문제에. 랭크.eq. 랭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시험은 랭크.eq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넘버, 숫자들, 개별 자료. 점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점수, 상대 참조, 개인의 점수, 상대 참조, 콤마, REF 전체 점수. 위에서부터 드래그 안 되네요. 밑에서부터 드래그. 제 같은 경우에. 자, 등수 매길 때 똑같은 범위 내에서 등수 매기게 된다 있죠. 그러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내 등수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주소 형태 절대 참조, F4번까지 조정. 콤마. 자, 정렬 방식은 두 번째 인수의 내용, 즉 점수죠. 점수 데이터죠. 점수는 높은 게 1등 맞아요. 통상적으로 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러면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 제로. 그리고 엔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1일 때 무슨 값? 등수.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4일 때 동상. 그러면 나머지 등수 5일 때는 뭐? 공백 문자 표시, 6일 때 공백 문자 표시, 7일 때 공백 문자 표시, 8일 때 공백 문자 표시, 9일 때 공백 문자 표시, 10일 때 공백 문자 표시. 그러면 제가 방금 읊어드렸던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이네요. 이런 형태의 숫자를 뭘 한다고요? 1년 번호에 대응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네요. 무슨 함수? choose. 대상이라는 문자 표시, 금상이라는 문자 표시, 은상이라는 문자 표시. 제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고요. 공백 문자입니다. 스페이스 하나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됐어요? 아, 일전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저 여기 이거 보고 지금 적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게 영문판이라고 했잖아요. 영문판의 위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원래는. 자, 가로 닫고 일단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맞아요. 이 문제 풀이 방법이 맞냐고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 아닌가요? 정답은 맞죠, 그 대신에. 자, 왜 갑자기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는데 왜 또 머리 아프게 또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어렵겠죠. 자, 이 3세 선택하시고 수식 수정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들을 이용한다. 그리고 공백 문자 다 지우세요. 동상까지만 남기.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여기까지.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까지 하시고 샵 밸류라고 나오네요. 자, 저건 왜 나오는 거냐면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값이 없어서 나오는 겁니다. 표시해줄 값이 없어서. 오리면서 이렇게 두면 보기 싫다 그랬죠. 무슨 함수? 무슨 특징이 보입니까? 샵밸류 오류 메시지가 난 자리에 공백 문자 표시해야 된다는 그런 공통점 보이세요?
규칙상. 오케이. 이 사항이 맞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if 에러. 공백 문자 표시. 가로 닫고. 자, 자, 이 문제는 결과값이신 저 식만 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이 문제가 얼마만큼 어려운 문제냐면, 1급에 나와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할 정도의 문제인데, 왜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특정 if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방금 뭐였죠? 오류를 만들었다니까, 일부러.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배울 때 뭐 정상적인 절차만 배우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인 오류를 내가 직접 만들어내겠다. 얼마나 어려운 생각인 줄 아세요, 그게? 원래 그게 되게 어려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운 생각을 들어간 문제라고 이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딱 멈춰버린다니까요, 생각이. 왜? 우리의 생각은 저기까지거든, 기본적으로 배울 때. 아, 저걸 왜 틀리게 왜 만드는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니까 불필요한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니까 어려운 생각을 해서 저렇게 식을 만들었겠죠. 이유가 뭘까요?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가 몇 개 있으면 되냐면, 10개가 아니고요. 100만 개 있으면 상이 틀려진다니까요. 100만 명이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백 표시 몇 번 해야 되죠? 999만 9,997, 6번을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거 되는 거. 근데 이 식으로 하면, 안 해도 되잖아. 한 번만 해도 되잖아. 그래서 엑셀을 왜 다루는지를 알아야, 엑셀 풀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된다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엑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다 보니 안타깝게 그쪽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게 안타깝긴 한데,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험이다 보니까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어서 관심도 안 가지고요. 처음에는 설명해드렸거든요. 그런 설명도. 문서 꾸미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 자, 그러면 if 에라 배웠으니까 오른쪽으로 표 위에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5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이제. 되기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나 봅니다. 뭐그 정도면 뭐 1급 준비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남들보다 뭐 내가 속도가 좀 더디고 뭐 잘 안 된다.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합격하는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다들 다 해보셨나요?
사항 무슨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일단 지원 학과를 표시하려면 원본에 학과명을 알아야 되고 학과명에 대응되는 학과 코드를 알아야만 비교해서 학과명을 들고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SNM이 뭔지는 문제에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없죠? 그러면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그걸 유추해 내셔야 되겠네요. 아, 원서번호의 첫 번째 문자이다. 뭐 그 정도.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원서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비교고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겠다. 이 상황이 맞는 함수 무슨 함수? HLOOKUP이다. lookup value, 테이블 array,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참조,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비교 시 일치 유무. 아, 죄송합니다. 행번호, 학과명 행이 필요하다.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이다. 콤마, 비교 시 일치 유무. 트루, 폴스 중에 SNM 문자 비교죠. 폴스, 빠르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실 때 문제 없죠, 문제 없죠. 다 찾을 수 있죠, 여기까지. 그런데 맨 마지막 녀석을 찾으러 가니까 A죠. A를 들고 이 녀석은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H도 9번. 갔다가 허탕치고 오겠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했다. 논리적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오류 메시지 표현이고, 이렇게 두면 보기 싫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이게 뭐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두면 보기 싫으니까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if er라는 함수 쓴다는 거죠. 요런 함수를 사용하고 계시다. 되게 함수 실력이 좀 좋다라고 조금 좋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식의 결과값이 오류라면 특정 문자값을 표시하겠다. 코드 오류라는 문자값을 표시하겠다. 바로 닫고 우리 없죠? 자, 그 다음 표 3으로 갈까요? 아, 수고 수업시간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고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시고 이제 기본 함수는 다 전달 다 해드릴 거예요. 물론 뭐 몇 가지 실습을 안 한 함수도 있는데 나중에 1급 문제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가면 또 실습이 제대로 안 되는 함수는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문제 읽어보셨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일단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자 앞에 보세요.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이라는 게 이걸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전체 판매 총액의 5번째 큰 값 이상인 제품.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주어진 함수에 라지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저기 5번째 큰 값이 얼마냐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라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 자료 숨기 같은 데이터 어레이 콤마 5번째 이거네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이걸 판매 총액 값을 가져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얼마로 물어볼 겁니까? 713만 7,500이라고 물어봐 줘야 되겠죠. 5번째 큰 값이 이 값이니까. 근데 암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값을 암산할 수 없잖아요. 왜? 100만 개나 있을 거니까. 그러면 무슨 함수를 통해서 찾아야 되겠네요. 자, 처음 합니다. 뭐가 처음이냐면 기준값이 이제까지는 정해져 있는 어떤 뭐 문자값이나 상수값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70점 이상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죠? 함수가 옵니다. 함수가. 이런 형태는 처음 봅니다. 제가 사실 수업에 했던 가로 열고 판매 총액 범위.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혹시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시면 제 화면 보시면 되고요. 절대입니다. 왜? 두 번째 판매 총액에 물어볼 때도 713만 7,500입니까로 물어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값에 대해서 물어볼 때 현재 판매 총액값이 전체 다섯 번째 판매값보다 크냐고 물어봐 줘야 될까요? 715만. 그러면 이 범위가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물어볼 때마다 암산하기 힘드니까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자동식을 사용한 동안에. 절대 참조, 콤마, 다섯 번째 값.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이거.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라고요. 이 내용이 우리 앞에서 하셨던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에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수 끝나고 나면 자, 그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두 개 더 해볼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true false 나오네. true일 때 무슨 값 표시? 재생산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산 중단이라는 문자 표시. if 함수 좀 이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if 조건 콤마 재생산 생산 중단.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거 이해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이 부분. 기준 조건 값에 함수를 적는 이런 것들이 아마 형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 만나기 이전에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조금 아닌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표사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일단 문제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뭐 이건 전체 자료를 가져와서 네? 개인의 자료를 가져와서 상대 참조 최대값입니까? 물어봐 주면 되잖아요. 최고 점수 최저값입니까? 맥스 그러면 암산할 수 없으니까 맥스 바로 열고 청점 범위 이때 기준이 되는 요 기준값에 되는 요 맥스 함수의 주소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암산 180인데 다 188이라고 다 물어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범위가 변하면 안 되겠죠. 수정한 이후에 범위 설정 F4번 키 작성 완료가 되면 엔터 이렇게 여기 첫 번째 해야 될 이유.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고 점수. 뭐 최소 한 개 값 이상이 뭐 yes라고 true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최고 점수. 그렇지 않으면 최저 점수. 그렇지 않으면 그 외 나머지는 공백, 공란 표시인데 여기 뭐 입함수 다시 한번 적어야 되죠. 바로 열고. 혹시 보이세요? 지금 적어야 될 내용이 이렇게 적었죠. 이 내용이 앞에 이런 유사한 내용이 앞에 있다는 거 보이세요? 보이면 좋겠습니다. 빨리 여기 요 내용에서 민으로만 맥스 민으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뭐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다 상관없습니다. 뭐 합격 불합격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귀찮음을 좀 벗어날 수 있다. 자, 콤마 최저 점수 그리고 공백 문자 표시. 입함수 두 번 적었죠. 그럼 가로 두 번 닫아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아마 최소 한 개 이상이 최고 점수, 최소 한 개 이상이 최저 점수라고 뭐 이렇게 표시하겠죠. 짱.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수학 삼각 1, 수학 삼각 1. 시트명 수학 삼각 1 교재 67페이지 같이 할게요. 자, 이 표3 구입 수량 데이터 게임 그다음에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 합계를 E25셀에 계산할 수 있어요. 입서미프와 MOD 함수죠. 자, MOD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이것도 그때 하고 처음 했거든요. 자, 앞에 보세요. 그 제가 10 어디 갔죠? 여기가 아닌가요? 이 동네인가요? 10, 20, 40, 40, 40이라는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가 얼마입니까? 40이라는 데이터죠. 이거 찾는 방법이 무슨 함수? MOD라는 함수를 쓴다.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이꼴. 자, 구입 수량의 가장 높은 빈도가 조건이죠. 네? 문제 내용이. 그 다음에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데서 조건 한 개의 합을 계산했다. 서밋 바로 열고 레인지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구입 수량 범위 콤마 조건 값은 얼마죠? 이거잖아요, 이거. 얼마요? 4? 라고 적으면 안 되죠. 왜? 그러면 MOD 함수 어디다 적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 4를 찾기 위해서 뭐 100만 개나 된다고요. 구입 수량 값이. 그러니까 MOD 자리에 MOD 함수를 써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암산하기 싫으시다면. 네? 그럼 문제를 따지면 문제에 명확하게 이거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써야 되겠죠. 그건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이런 값 함수를 통해서 그 외에 나머지 값들은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범위.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sum if average if 조건부 함수라고 하는 그런 녀석들의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값을 적었잖아요. 근데
그 값이 내가 직접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 우리가 아마 직접 찾을 건 아니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썸랭지 합계 구할법이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죠. 그래서 뭐 별다른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왜 굳이 4라고 적어도 될 일을 왜 암산이 가능하냐. 암산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지금은 암산이 가능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암산할 수가 없다고요. 실제 업무에 가면. 요거 함수를 적는다. 이 자리에. 4 대신에. 예,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